그럼 이 원가 계산의 경계선이 고정제조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 차이밖에 없죠. 그죠? 이 두 원가 계산의 차이는 고정제조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분류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원가 분류 나누고 하는 이제 형태를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293페이지로 가서 이제 원가 흐름과 요소별 원가 계산 적혀 있죠. 자,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293페이지에 자, 원가 계산 흐름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을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할 거예요. 요소별 원가 계산이 뭐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금액을 가지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측정을 하고 이걸로 물건 만드는데 얼마가 넘어갔는지 그 부분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이 끝나고 나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 제조 부분하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부문하고를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제 그걸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제품별 원가 계산이 물건 한 개당 얼마이다 이걸 계산하는 걸 저와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왜 미리 이야기하냐면 수업 순서도 이 순서대로 할 건데 시험에서 다음 중 원가 흐름이 맞는 것은 나왔을 때 다들 타이틀을 생각을 안 하니까 틀렸더라고 많이. 그래서 먼저 원가 요소 얘네들을 다 계산하고 그 다음 제조 간접비의 제조 부분 보조 부분을 저와 같이 계산할 거예요. 그럼 그 계산한 후에 제품별 하나의 제품당 얼마이다 이 순서대로 계산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293페이지에 그것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294페이지에 이제 원가 흐름도라는 그림부터가 요소별 원가 계산인데 요소별 원가 계산 그림 쭉 적혀 있는 건 우리 시험에 크게 영향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지금 처음 오니까 용어가 어렵게 잘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 알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네들은 다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잖아. 예정,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자산은 차변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 계정에서 T 계정이라고 이렇게 T자를 쓰면 전부 다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사오고 쓰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단순한 원리가 이렇게 T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조 원가의 3요소로 취급재료비, 취급노무비, 제조간접비 했을 때에 그 추적 가능한 원재료만 가지고 기초 몇 개 있었는데 우리 올해 샀어요. 그럼 기말에 얼마 남아 있으면 나머지는 썼다는 이야기죠. 남은 거 빼고는. 그럼 얘가 이제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는 직접 재료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남겨둔 거를 다음으로 넘길 수가 없죠. 기말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생액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는 발생액 구하는 것까지는 안 시켜요. 그래서 값을 줘요. 그러면 그 발생액을 구하면 우리는 이 세 개를 더하면 위에 있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럼 이 제공품은 공장이라고 말한 게 이제 원가 회계를 하는 위치가 항상 이 위치예요. 물건 만들고 있는 거. 그럼 전기에 만들다가 남은 거 올해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인건비부터 재료비하고 공장월세를 다 합친 금액에 이 금액에 기말에 얼마만큼 남았다고 하면 나머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얘가 완성품이에요. 얘가 완성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직매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직매장에서도 과거에 왔던 거 팔다가 남은 거 넘어온 거에 올해 공장이 다 만들어서 들어온 게 있겠죠. 그럼 전기에 팔다 남은 것도 팔 수가 있고 올해 다 만들어서 공장이 들어온 것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를 합쳐서 판매 가능 제품이라고 값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말에 얼마 남았으면 나머지는 팔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품 매출 원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순서는 원리가 이렇게 되니까 원리 보고 나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처음 봤을 때 많이 헷갈리는 게 제품 제조 원가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이 위치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위치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완성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완성되었을 때의 제품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품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완성되었을 때 제품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제품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총 제조 원가잖아요. 그죠? 총 제조 원가라는 건 올해 물건 만든다고 투입된 전체 원가. 이건 전기에 넣었다가 아직 완성 안 된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공식 썼냐면 계산하는 문제로만 나온다면 얘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제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니까. 자, 우리 585페이지로 가볼게요. 585페이지. 자, 585페이지의 9번 문제는 그냥 단순한 얘 물어본 문제인데 얘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 정보를 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기초 원재료가 4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4만 원을 쓰고
단기 매입 원재료가 40만 원이고, 그리고 기말 원재료가 12만 원이고, 그리고 직접 농업비가 300만 원. 이게 바로 쳤으니까 여기 300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30%, 그러면 9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문제 적혀 있는 거 위치만 썼어요. 그럼 이제 얘 계산해 보면 44만 원에 12만 원 빼면 얼마가 되죠? 32만 원이죠. 그죠? 얘 둘이 더하면 44만 원이고, 사수 틀렸나요? 분위기가 사수 틀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이 32만 원이 얘가 된다는 거예요. 32만 원이. 그러면 얘 세 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22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답이 2번이겠네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순서. 그래서 제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생각해서 기초기말, 기초기말, 기초기말 생각하고 사오고 썼다, 다시 내려오고 만들었다, 직매장 들어와서 팔았다, 이렇게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얘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재료비가 되니까 다른 농업비하고 합쳐야 된다. 이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594페이지에 가면, 근데 이렇게 다 계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간단하게도 나와요. (594페이지에) 보면 11번에 594에 다음 중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이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제공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가운데.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 기말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럼 기말 제품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여기까지 제조원가 명세.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작성하려는 거다. 그게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얘가 손익계산서예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우리 기초정보관리할 때 제품 매출 원가 쓰면 창이 뜨는 거에서 기초 쓰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원가 명세서는 일치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얘 맞추는 게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578페이지로 가보시면, 578 578페이지에 11번이 있죠. 578페이지에 11번 문제가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여기 다 들어갔죠. 다음 단기총 제조원가도 얘고, 제품 매출 원가는 얘죠. 그래서 걔가 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 글자만 보자라고 제가 적은 게 아니고 602페이지 가보시면 602페이지에 11번 문제 보면 이번에 매출 원가를 물어보죠. 얘를. 그럼 일단 칸을 다 채울게요. 기초 제공품이 45만 원. 기말 제공품이 60만 원. 얘는 다른 거니까. 그다음 기초 제품이 30만 원. 기말 제품이
355만 원.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80만 원. 얘는 다른 애들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도 산수 문제로 바뀌었죠. 지금 얘 물어봤는데 얘 둘이 합치면 125만 원. 60만 원 빼면 65만 원. 그럼 얘가 이 값이니까 65만 원. 그럼 얘는 4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이 40만 원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제가 이 공식을 방금 슬프게 말씀하시지만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요소배 원가 계산은 사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 이 앞에서 뭐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차임 610페이지로 가면 그럴 확률은 매우 높죠. 요소배 원가 계산에서 왜냐면 그 세무이급이면 맞출 수 있어요. 5문제라서 나오는데 회계일급은 4문제라서 간혹 안 나와요. 간혹 안 나오니까. 근데 회계일급하고 세무이급하고 원가회계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세무이급 가면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원가회계가 세무이급 때 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잘 알아듣는 이유가 다 까먹었지만 한 번쯤 들은 적이 있는 내용을 그들 또 그 리바이브 하는 느낌이라서 좀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11번 보면 우리 610페이지에 이번엔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예, 물어본 거니까 그럼 단기에 직접 재료를 500만 원에 구입했다. 재료를 500만 원에 구입했고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는 350. 얘는 그냥 여기에 350. 다음 제조 간접 원가는 200만 원. 그리고 기초 원재료 재고액은 50만 원, 기말은 200.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용액이 35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얘가 350만 원이니까 그럼 얘는 900만 원 되겠네. 그럼 앞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일 문제 출제원이 이상한 놈이면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여기까지 타고 나오게 만드는데 그건 이상한 놈이고 일반적으로 이 앞쪽으로 하든지 이 뒤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거고 근데 간혹 이제 거꾸로 가도록도 하니까 얘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줘요. 얘를. 그러면 얘를 주니까 얘가 나오겠죠. 그럼 얘 구해서 더하고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억해 두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자, 다음 311페이지로 가서 311페이지 이번엔 부문별 원가 계산을 보면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은 우리 재원품 T 계정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죠?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지금 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에는 수많은 제조 간접비가 있을 건데 이 제조 간접비가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없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 만드는 거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제조 부분이라고 하고, 제조 간접비들 중에서 물건 만드는 데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조 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제조 부문, 보조 부문이라는 것,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에서 그 철판을 자르거나 용접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 눈에 보이죠. 근데 거기에 쓰고 있는 나사나 용접봉이나 이건 어디에나 다 들어가니까 구분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건 알겠어. 근데 구내식당은 그럼 물건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 구내식당에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얘도 제조 간접 원가인데 얘는 그럼 어느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죠? 눈에 안 보이죠? 전기도 그렇고, 또 그 공장에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 만드는 기계가 고장 난 걸 고치는 수선팀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물건 만드는데 안 보이겠죠? 그런 걸 보조 부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 있어서 들어간 제조 간접비 중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보이는 제조 부분에서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머리가 아픈 애가 항상 제조 간접비예요. 그럼 우리 제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절단 부분이 있고 물건 자르는, 그리고 뭐 용접하는 용접 부분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보조 부분에서는 얘네들 다 고장 나면 고치는 수선 부분이나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동력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때 이 수선기는 절단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용접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동력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공장이 생산되는 전기는 절단기에도 들어가고 용접기에도 들어가고 수선기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네들 발생한 돈이 예를 들어 절단기 100만 원, 용접기 100만 원, 수선비 100만 원, 동력기 100만 원에서 제조 간접비가 총 400만 원이 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물건 한 개에다가 절단에서 나온 거 얼마 넣고, 용접에서 나온 거 얼마 넣고, 수선에서 나온 거 얼마 넣고, 동력에서 나온 거 얼마 넣고,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럼 우리는 일단 최소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이거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려고 그러면 얘를 압축해서 일단 제조 부분에서 이 400만 원이 얘가 총 얼마 썼고 얘가 얼마 썼다로 나누는 게, 얘네들 있는 100만 원 100만 원은 얘네들한테 나눠줘 버려서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수선 부분이 100만 원 가지고 그럼 얘네들 쓴 만큼만 나누면 되니까 나누려고 봤더니 절단기도 쓰고 용접기 쓴 건 좋은데 얘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너가 썼어,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 200만 원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목적인데 얘도 썼고 전기도 얘도 썼고 서로 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100만 원을 절단기한테 너가 예를 들어 60만 원 썼어, 너가 40만 원을 썼어, 이렇게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 100만 원 가지고. 또 동력기도 200만 원 가지고 절단기 너가 30만 원 썼어, 윤육기 너가 전기 70만 원으로 많이 썼어, 이렇게 나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금액을 정리해서 절단기에서 발생한 거는 190만 원이고 용접기에 발생한 게 210만 원이다로 이렇게 압축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계산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개 자르고 지나갔는지 몇 개 용접하고 지나갔는지 그거 가지고 나누기 n분의 1 해도 한 개당 금액을 합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압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분배를 지금 시켰는데 제가 아무 때나 말로 이야기를 했지 어느 기준으로 얘네들을 나눌 거냐라는 거야. 그죠? 자, 그게 자, 우리 왜 하세요? 안 어려워요. 이들은. 자, 첫 번째 기준이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자,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을 발생시킨 그 기준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네 명이 같이 이제 제가 술 먹으러 갑시다라고 해서 네 명이서 술 마시러 갔어요. 자, 술값 누가 내야 될까요? 우리는 다양성이 많으시네요. 일반적으로 먹으러 가자 한 사람이 내죠.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원인을 발생시킨 곳에서 그 분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간다는 거야. 우리 구내식당 종원 수로 나누는 게 맞지? 부서 수로 n분의 1이라는 거 안 맞을 수도 있잖아. A 부서는 직원 1명인데 A 부서는 생산 라인에서 100명이에요. 근데 똑같이 구내식당 운영비를 나누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럼 직원 수로 나누는 게 맞겠죠? 그런 인과관계를 찾는 거예요. 전기도 나누기 n분의 1이 안 맞을 거잖아요. 전기 사용량 가지고 나누는 게 맞을 거고, 건물 감가상각비는 직원 수가 안 맞겠죠? 사용 면적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술 마시러 갑시다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간단하게 안주 하나 시켜서 소주 한 병으로 4명 나눠 먹고 집에 가려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배고프셨는지 안주 한 5개 시켜가지고 한 20만 원짜리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돈 내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때는 제가 이건 내가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누가 내는 게 맞겠어요? 많이 먹은 사람. 그게 뭐냐면 수혜 기준이에요. 수혜를 제일 많이 본 쪽에 그럼 이 원가를 배분하겠다는 거야. 누가 혜택을 많이 받냐. 그죠? 근데 봤더니 요즘 힘드셨어. 집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회사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같이 의리로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기회라서 막 드셨으면 또 이것도 부담시키기가 말이 안 맞죠. 근데 봤더니 기분 좋게 저번 주에 로또 1등 되신 거예요. 자, 그런 순간 누가 내는 게 맞아요? 바로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게 이것도 안 맞을 때 세 번째가 부담 능력 기준이에요. 부담 능력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더니 나 로또 1등 되면서 인생 이제 돈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런 거에 하여튼 돈 안 쓰기로 했다. 난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하죠. 그래서 앞에 하셨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n분의 1 하자. 그럼 에이 뭐 그리 시끄럽게 n분의 1해. 그게 가장 있어 보이는 글자인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에요. n분의 1이.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얘가 안 맞으면 얘가 적절하지 않으면 얘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얘가 순서대로 안 나오고 딱 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보조문 원가 배분은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딱 이 글자만 적혀 있으면 걔가 정답처럼 보여요. 제가 가장 있어 보인다 그랬잖아. 제일 비합리적인 방법인데.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비합리적인 방법인데 위에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n분의 1 나누는 거는. 공정성, 공평성은 그냥 n분의 1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의 동인을 찾아서 그거에 분배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가장 이해가셨죠? 그죠? 심지어는 얘도 없고 얘 적어도 얘가 답인 것 같고 얘만 나와도 얘가 답인 것 같아요. 다 혼자 나타나면 걔가 다 답인 것 같아. 근데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아래 311페이지 아래쪽에 적혀 있는 그 뭐 임차료 면적, 뭐 재산세 면적, 복리후생비, 종원수 막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수업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인과관계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식당, 군의식당 종원수로 나누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왜요?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야지. 그럼 말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반기는 못 드리겠어요. 시험은 틀릴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건물 면적을 건물 감가상각비나 월세를 사람 수로 나누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면적 순으로 나누는 게 합당할까요? 그럼 면적 순이겠죠. 사람 수로 나누는 거 전기 사용량으로 뭐 월세를 나눈다? 그건 말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로 안 어렵죠. 그런데 이것마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 모르겠을 때, 그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12페이지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조문비 배부 방법에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이 있죠.
그죠? 이 방법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다들 또 피곤해 하시니까 하시니까 좀 쉬었다가 얘네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